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석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유튜브 여러분들이 평소 버추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고 좀 문의가 많아서 버추얼의 A부터 Z, 버추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버추얼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버추얼을 2021년 8월부터 데뷔했었고 버추얼 관련 세팅 한 100명 정도 했고 요즘에 버추얼 기업과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버추얼에서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 또 뭐 전성기라면 전성기인데 가장 핫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세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학군님이 제일 처음 오디션을 진행했죠. 이세계 아이돌 오디션 해가지고 VR챗에서 뭔가 버추얼로 한번 걸그룹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도되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네님, 진버거님, 밀파님, 오세구님, 비차님, 주루루님 이렇게 6분들이 선별되었습니다. 또 이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멜론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갔고 한국 버추얼 최초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는 성과를 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 버추얼 시장에 가장 크게 관여한 그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텔라이브죠. 트위치의 강진님이 만드셔서 이제 1기생으로 아야치노 유니 그리고 아이리 칸나님 이런 식으로 팀을 이뤘고요. 이렇게 빛을 발하다 보니까 이제 희나님, 마시로님, 리제님, 타비님 이렇게 2기생 또 만들어지고 현재 3기생 또 지금 뽑고 있는 과정입니다.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에 되게 재미를 많이 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3D였다면은 2D를 활용한 버튜버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걸그룹도 알아봤으니까 보이그룹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중에서 좀 유명한 게 플레이브, 여기서 뭐 노아님, 예주님, 은호님, 밤비님, 하미님 이런 식으로 팀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도 나오는 커버곡들이나 아니면 오리지널 곡들의 퀄리티가 또 상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연예인들을 보는 느낌? 뭔가 인터넷 방송인보다는 진짜 연예인과 팬들이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엄청 다양한 버추얼 기업들이 있는데 버추얼 관련 프로젝트를 이제 시도하고 있고 이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게 버추얼 시장이 앞으로도 많이 발전될 것 같구나, 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또 투자하는 단위부터가 뭐 수천만 원부터 또 많게는 몇억 단위까지 가서 되게 고퀄리티의 컨텐츠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 기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세 이제 개인세, 기업세 이게 무엇이냐, 간단하게 보면은 뭐 개인이 하는 거랑 기업이 하는 거나 볼 수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개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이라 보면 되겠죠. 자유롭게 이제 방송하는 사람, 혼자서 그냥 하는 사람이라 보면 되겠는데, 장점이 있다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가 간섭하거나 제약이 없고 수익도 뭐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100% 혼자서 가져가고, 스케줄 같은 거 조율할 때 뭐 위에 컨펌이나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겠죠. 이제 장점이 있다면은 개인세도 단점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채널을 어떻게 할지 자기가 모르면은 방향성을 못 잡으면은 뭔가 성장하기 힘들고 제자리에 뺑뺑 맴돌 수가 있다. 약간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찌 보면 한계가 있겠죠. 네, 개인이 막 몇천만 원을 막 투자했긴 좀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가능하다면은 개인세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버튜버 그런 분들을 흔히 기업세라 그러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파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뭔가 이제 좀 지원 같은 것도 팍팍 해줄 수 있고, 영상 같은 거나 이제 모델 제작, 뭐 마케팅 부분에서 개인과 스타트 출발점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초기 시청자 확보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데뷔할 때 이제 시청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있는 분들이 좀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처음에 시청할 때 뭐 직원들이 시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인맥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개인세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전문 인력이 또 다 들어가다 보니까 뭐 채널이나 피드백적으로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은 방송이 되겠죠. 자, 그치만 이제 기업세라고 다 좋은 게 아닌데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위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중간에 컨펌도 받아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고도 하고 금액을 써야 되면 결제도 받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뭔가 추진력 그런 게 좀 덜할 수도 있다. 수익적인 부분에서 라이버와 기업이 분담을 하게 된다. 일정 부분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컨텐츠나 스케줄을 소화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개인세와 다르게 수동적으로 스케줄이 바뀔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자, 그리고 버추얼 데뷔.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데뷔가 있으면 또 졸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뷔부터 시작하자면은 버추얼을 하는 이유, 버추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하는 이유가 일반 캠방이나 아니면은 뭐 듀라한 방송이라 하죠. 일러스트 가지고 방송하는 분들보다 출발을 좀 더 높게 가지고 올 수 있다. 시작할 때 초기 시청자 유입 확보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귀엽고 예쁘니까 또 이렇게 만드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버추얼 데뷔할 때 가장 먼저 흔히 말하는 일러스트레이터와 디자인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뭐 설정해 가지고 뭐 모델 제작을 하고 디자인할지 이런 걸 또 상의해서 뭐 모델 제작이 딱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또 리깅 하시는 분과 함께 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뭐 움직임 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게 되었다 보면은 이제 홍보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RT 이벤트. 이게 이제 실루엣을 통해서 본인의 모델을 공개하는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상품 같은 것도 많이 걸어요. 뭐 햄버거를 거는 데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을 거는 데도 있고, 이건 진짜 자본에 따라 천차만별 다 다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보니까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데도 있고 되게 엽기적인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이 RT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RT당 공개해가지고 점차 이제 하반신, 뭐 상반신, 뭐 얼굴 이런 식으로 뭐 100RT면 뭐 하반신, 200RT는 뭐 상반신, 300RT는 얼굴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생방송의 유입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RT 했으면은 이제 또 홍보 영상, 이제 데뷔는 언제 할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홍보한 영상을 또 만드는데, 보통 이걸 PV 영상이라 그래요. 버추얼 데뷔 PV 영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이제 모델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그다음에 데뷔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 딱 공지하고 뭐 다양한 커뮤니티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PV에 따라서는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도 있고 뭐 더빙 영상을 만드는 분도 있고 주비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RT 이벤트나 PV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돼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 PPT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이제 뭐 간단한 인적사항이나 내가 키가 몇이고, 그 다음에 뭐 성격은 뭐고, 혈액형은 뭐고, 내가 잘하는 건 뭐고, 취미생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는 PPT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시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방송에서 하는 일반적인 이제 컨텐츠죠. 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방송하다가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일이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뭐가 또 있겠습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좀 슬프지만 졸업이란 게 또 있습니다. 졸업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을 그만두는 거죠. 네, 이 버추얼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게 될 것 같고, 보통 졸업을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뭐 현생을 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버추얼로 데뷔한다거나, 보통 이건 뭐 기업세 뭐 그런 데서 지원을 했는데 내가 통과가 됐다 하면 기존의 버추얼을 버리고 뭐 새로운 이름으로 뭐 환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뭐 졸업 공지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이나 아니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모델을 양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이제 천차만별 케바케 나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버추얼 문화, 이걸 이제 기업에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가치코이, 키리누키 뭐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죠. 네, 제일 이제 또 의미심장한 가치코이. 진짜 이게 시청자와 라이버 사이에서 되게 중요한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선을 넘으면은 범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다, 가치코이는. 그래서 가치코이가 뭐냐, 이제 대충 과몰입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리머한테 이제 유사 연애 감정을 가지는 것, 진짜 내가 연애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걸 이제 가치코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적당히 하면은 그냥 뭐 방송에 몰입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 방송 챙겨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극성 팬층은 가치코이를 하는데 나 말고는 이 사람 절대로 못 봐, 나의 작은 스트리머로 남아줘,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너무 도가 지나친 가치코이는 방송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안 불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버추얼의 가장 큰 장점이죠. 뭐 키리누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2차 창작을 한다거나. 뭐 키리누키는 대충 뭐냐면은 재밌는 거를 이제 방송에서 잘라와서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거예요. 편집해서 가공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키리누키라고 하고, 그걸 하는 사람을 키리누커라 하죠. 보통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핫클립 영상 이런 거 잘라서 본인 채널에 올리고 이제 뭐 태그 같은 거 달아서 라이브 하시는 분한테 알리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또 버추얼 하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키리누키를 하니까 자기도 유튜브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키리누코 한 분 계정을 사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추얼 하신 분들에게도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는데, 이 생방송에서 좀 지켜줘야 되는 예의 같은 게 있어요. 분명 이 라이브를 하는 이 사람은 현실이 있을 거고, 그 모델 안에 누군가가 있을 건데 그거를 막 직접 끄집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서 매착 파헤쳐 줄 거야 막 이러면은, 그거는 그럴 거면 버추얼 왜 봅니까? 그냥 캔방이나 보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또 그리고 이거는 트위치에서 좀 심한 것 같은데, 심하다기보다는 좀 강조되는 것 같은데, RP라고 있어요. 롤플레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역할 같은 거죠. 내 모델의 뭐 설정, 저 같은 경우에는 돌머리죠. 네, 석도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 캠을 키지 않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캠을 켰을 때 그 환상 RP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면 또 충격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요즘엔 또 광캠 하거나 아니면 뭐 손캠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버튜버들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생각이 맞아요. 뭐 정답은 이제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추얼 하면 제일 처음에도 말했듯이 2D랑 3D 장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러스트로 이제 제작되기 때문에 약간 애니메이션 틱한 게 많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약간 그런 그림체, 2D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3D보다는 위화감이 좀 덜하죠.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2D는 아이템 소스 활용이 뭐 3D보다 좀 간단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직접 만든 이제 뭐 헤드셋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이제 붙이는 게 뭔가 3D보다는 좀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편집이나 창작물 제작할 때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뮤비 영상 아니면 뭐 홍보 영상 뭐 이런 거 만들 때 2D가 뭔가 또 쉽게 만들 수 있다. 물론 3D도 만들 수 있는데 2D가 좀 더 제작하는데 수월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점이 있다면은 2D는 아무래도 이게 안 되죠. 그 공간적으로 이 리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뒷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이 각도를 변경할 수 없고, 손도 지금 막 풀 트래킹 막 이런 게 안 됩니다. 다리 막 움직이고 이런 것도 좀 제한적이에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연출적으로 조금 제한적이다. 그리고 3D는 이제 아까 말한 2D 단점에서 반대죠. 뭐 측면, 그 다음에 뭐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다양한 각도 연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핸드 트래킹이나 뭐 풀 트래킹 이런 거에서 막 춤추는 걸 보여준다거나 그것도 되고, 뭐 VR 챗에서도 뭐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유니티나 언리언 엔진로 이제 뭐 모션 같은 거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되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3D는.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좀 장비가 많이 필요하죠. 뭐 풀 트래킹이나 뭐 손가락 움직이는 립 모션 이런 거, 뭐 3D는 좀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스나 여러가지 그 3D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되어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좀 있죠, 2D보다는. 뭐 2D도 물론 좀 있는데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취향 차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버추얼 용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추얼 용어는 아까 말했듯이 가치코이, 그래서 이제 유사연애 감정을 가지는 거, 그리고 키리누키는 방송을 이제 편집해서 올린 그런 영상, 그리고 마마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일러스트 디자인 하신 분, 파파는 여기에 리깅을 작업해 주신 분, 그리고 기업세는 기업에서 소속되어 라이브를 하시는 버튜버, 개인세는 소속 없이 스스로 라이브를 진행하는 버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타와꾸라고 뭐 보면은 방송 제목이 써주신 분들 많은데, 그게 보통 이제 노래 방송이에요. 음악 방송이나 노래 방송할 때 우타와꾸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RP는 아까 말했듯이 롤플레잉, 뭐 역할 연기 뭐 그런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설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관두는 거죠. 이제 방송을 그만둔다, 네, 졸업한다,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아카이브란 뜻이 이제 또 그거죠. 풀 영상, 유튜브 풀 영상, 유튜브 다시 보기, 네, 그런 풀 방송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범희육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한 분야인데, 버추얼 미소년 육수의 줄임말이고, 이제 여성 모델의 이제 버추얼로 활동하는 남자 버튜버가 범희육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켜주라고 했던 아랫사람, 버추얼을 연기하는 사람, 그거를 이제 아랫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는 이제 목 없는 기사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버추얼 없이 일러스트로 방송하는 스트리머, 네, 이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약도 이제 아랫 사람이랑 연관되는데 현실 외모나 모습을 이제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3D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뚜따.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있던 모델의 일부나 아니면 뭐 의상을 분해해가지고 대충 레고 조립하고 건담 파츠 막 분해 조립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뚜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해 시리즈인데 지고해랑 모해 고해가 있어요. 지고해는 지금 제가 평소 말한 것처럼 본래의 목소리고 이제 모해 고해는 살짝 이렇게 높여서 다르게 말하는 그런 좀 귀여운 척 하는 거죠. 그런 톤의 목소리를 모해 고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업에서 제가 좀 조사해봤는데 엄청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또 버추얼 협회라고 해서 버추얼 관련되어서 다 같이 좀 발전시키는 그런 협회도 만들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노력 중이고, 라이버 분들도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데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일 1 데뷔라 보면 되겠죠. 엄청나게 또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한국 버추얼 시장이 커지길 전 응원하면서 오늘 PPT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또 저한테 또 하실 말씀 있다면은 여기 메일로 또 한번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버추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